잘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네. 네, 저는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송경입니다. 근데 그 박수를 한 번 더 치게 하려고 했는데 송재 선생님이 열심히 쳐서 바로 교육을 시작하겠어요. 오늘은 그 새로운 스팀 멸균 확인 체계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팀 멸균 확인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큰 대형 멸균기만 알지 소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대형조차도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또 우리 병원에서 뭐 멸균하면은 아마 1, 2%, 5% 미만으로 차지할 수도 있고 뭐 MRI도 있고 큰 장비도 있는데 아마 그래도 멸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멸균이 안 되면 환자한테 쓸 수 없잖아요. 모든 기호들요. 근데 그러기 전에 오늘은 스팀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데 스팀이 이제 발생된 것부터 얘기하면 아마 스팀 멸균기를 1800년대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멸균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때 수증기 다 있었는데 그때는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허준 시대에 와서는 뭐 우리가 자비소독이라 해서 기구들을 이렇게 물로 끓이고 했는데 이건 다 소독 수준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멸균하고 나서 바로 이동하면 간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뭘 발견하게 되냐면 1800년대에 린넨이라는 포장을 발견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수술기구나 이런 기구 멸균하기 전에 포장을 해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멸균하고 나서 꺼내고 나서 바로 쓰지 않고 바로 쓰면 상관없는데 그걸 하루라든지 이틀 정도 보관하려고 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떠한 포장지라든지 이런 거에密閉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포장지는 린넨입니다. 린넨이 뭐냐면 면이에요, 면. 선생님들이 입고 있는 그 면을 인류의 최초인데 그것과 맞물려서 1800년대에 스팀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뭐 스팀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데 스팀과 건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134도에 건열로 죽인다라고 하면 5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134도에 스팀으로 균을 죽이니까 3분 만에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팀하고 열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건열은 온도하고 시간만 있는 거고 스팀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하고 시간하고 포화 스팀 이 세 개가 맞물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팀으로 균을 죽이는 거지 열로서 균을 죽이는 건 아닌데 그거를 창안합니다, 인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아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그 물을 이렇게 여름날에 이렇게 딱 뿌려요, 그죠?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수증기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네, 이런 걸 갖고 스팀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걸 증기라고 해요, 증기. 그죠? 수증기라고 하죠,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1시간이나 2시간 있으면 물이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스팀은 어떻게 발생되냐면 물을 끓여서 해야 돼요. 물을 끓이면 100도 이상 되면 물이 끓죠. 거기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받은 기체가 된 포화 스팀만이 이걸 스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로 이용해서 균을 죽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1800년대에 처음 그래비티라는 멸균기를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인류가. 그러면서 엄청난 혁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가 거기에 맞물려서 어떤 일이 인류에 벌어지냐면 인류에서 그 전까지는 균이 있다라고만 감정적으로만 봤어요. 근데 1800년 중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미경을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이 세균하게 달라붙으면서 균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의학이 발전하게 되고 멸균도 발전하게 되는 이 시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류가 스팀을 이용하면서 아주 순항을 합니다. 100년 동안 잘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균이 안 죽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스팀에서. 살아나게 현미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처음에 인류가 처처럼 만든 멸균기는 그래비티 방식이라고 멸균기라고 해서 그냥 이 스팀 멸균기 안에다가 그냥 스팀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뭘 알게 되냐면 스팀하고 공기는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스팀이 물로서 만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속에 비커에 딱 이렇게 물 넣고 컵을 이렇게 딱 거꾸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기포가 있어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하고 공기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서야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물로서 스팀을 만들다 보니까 공기랑 섞이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챔버 안에 이렇게 공기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존은 스팀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건열 멸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팀이 닿으면 3분 안에 균이 죽는데 스팀이 닿지 않으면 코드레드 예, 4층 수술 준비실내 부위 마취실 소방훈련 상황입니다. 코드레드 그럼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수술 준비실내 부위 마취실 지금 재난 훈련 중입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걱정돼서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팀이 무조건 닿으면 3분 안에 균이 죽는데 스팀이 닿지 않고서 에어포켓을 쌓고 있다가 여기다가 스팀 때리면 균이 있다가 에어포켓이 생기는 경우에는 건열 멸균기처럼 5시간 해도 균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뭘 발견하냐면 챔버 안에 공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균이 안 죽는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63년도에 3월 달에 렌트지라는 학술지에 보이하고 디라는 학자가 보이딕 테스트라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챔버 안에 프리베큐움을 해가지고 완전히 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균이 안 죽는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게 돼서 우리가 보이딕 테스트를 매일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인류의 스팀이 뭐냐면 그래비티 멸균기가 있고 프리베큐움 멸균기가 있는데 프리베큐움이 스팀 멸균기가 나온 지 한 100년 후 195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스팀의 핵심인데 이걸 알고 이 스팀 멸균 확인 체계를 이제 들여다봐야지 이 이론을 모르고 들여다보면 아예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팀 멸균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팀 멸균 대형과 소형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뭐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54리터에서 56리터 이상이 되는 건 대형 스팀 멸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요 밑으로는 소형 멸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형만 주로 보는 거죠. 소형을 어디서 쓰냐면요. 뭐 치과라든지 안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뭐 조그만 뭐 성형외과 이런 데는 다 소형 멸균을 쓰는데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소형을 그렇게 많이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큰 관심은 그렇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멸균기 대수를 다 합쳐봤다 몇천 대라고 한다면 소형 멸균기 쓰는 데는 몇십만 대거든요, 지금. 근데 이분들이 이 정확한 규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것 대해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대형 멸균기를 54리터, 6리터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규격이 이게 멸균기를 만들 때 규격이 어떻게 만드냐면 EN285라는 멸균기 만드는 방식이 있고 S79라는 멸균 방식이 있어요. 근데 멸균을 연구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든 건 IS 규격이 있는데 멸균기를 만드는 법은 IS 규격이 없어요. 이게 딱 하나 인디게이터를 테스트하는 CI나 BI를 만드는 이 특수 멸균기 외에는 이 규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멸균기를 법적으로 EN285로 만들어야 되고 S79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S79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제조사에서 그냥 물건 사세요라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다 틀어지는 거야. 모르니까. 그리고 소형도 다른 거예요. 소형도 실질적으로 유럽 사람들은 EN13060에 의해서 멸균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ST5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다른 거고 다르게 되면 모니터링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건데 오늘은 스팀 멸균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구분을 할 수 있는 눈을 제가 띄워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팀에서 EN285로 만드는 멸균기는 어떤 회사냐면 유럽 회사 제품입니다. 게팅게라든지 BMT, 벨메드, MMM, 신바 유럽 회사 제품은 법적으로 EN285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스테리스라든지 근데 게팅게도 US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팅게가 유럽에서 만들면 EN285를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면 S79를 만들 이게 이유가 있어요. 게팅게 역사를 들어가면 게팅게는 1904년도에 창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중간에 2000년대에 들어오기 전에 1900년도에 90년대에 미국의 캐슬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게 그러면서 게팅게의 마크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할 때에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근데 캐슬이 옛날에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걸 인수했기 때문에 하여튼 게팅게의 노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S7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내 한신이라든지 국내 사람들 다 이렇게 근데 이 차이점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는 거죠. 왜 S79와
EN28의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소형도 다른데, 소형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EN13060도 있지만 부를 때 뭐라 그러냐, B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S클래스라고 부르고 N클래스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는데, N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중력 방식이에요. 그냥 멸균기에 스팀만 쭉 넣는 방식. 그렇게 되면 공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균이 잘 안 죽는 거죠. 또 S클래스는 뭐냐면 그냥 스팀을 펄스 한 번 정도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요 정도. 근데 B클래스가 되는 게 이제 완벽한 펄스 진공 방식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EN285와 S79의 차이점은 뭐 겉에서 봐서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멸균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게 실제 보이기 테스트도 완전히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I 테스트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배치 테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유럽은 배치를 많이 씁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멸균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오늘 멸균기를 10번 돌린다 오늘. 근데 동시에서 한 몇 번 돌리냐? 그래요? 하루에. 42로 한 40분 정도. 근데 안 보이네. 아침에 한 1호기가 한 몇 번 돌리냐? 한 5번 돌리냐? 5번. 네, 5번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나라는 첫 번째는 일단 보이딩을 해서 통과됐으면 돌립니다. 근데 첫 번째 BIT 스펙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는 2번, 3번, 4번, 5번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분출하십니다. 진짜.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해도 사람은 이해 못한다니까요. 근데 첫 번째만 BIT 스펙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2번, 3번, 4번, 5번도 다 해야죠. 근데 유럽은 이걸 배치를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BI를 5번 넣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또 BI는 대항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인류가 빨리 나온 20분 레피드를 하더라도 오차율이 3%가 있어요. 97% 성능력이 3% 오차율이 있기 때문에 배양을 우리가 이틀, 뭐 하루 이틀, 최대 7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배치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규격에 보면은 이 EN285 같은 경우 S로 하면 멸균력이 다릅니다. 펄스를 이렇게 한 번만 해서 하면 둘 다 변하지 않아요. 테스트를 하면. 근데 펄스를 2번 주면 여기 이제 S7부터는 변합니다. VTS가. 그리고 펄스를 완벽하게 3번 해줘야 이제 EN285 멸균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N285와 S7은 멸균력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래는 S79와 EN285는 멸균력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S79는 보이딩을 4kg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EN285 보이딩은 7kg를 쓰는 겁니다. 이게 보이딩의 키로수가 뭐냐면 A4 용지를 이렇게 놔요. 지금 선생님이 들고 있는 A4 용지를 25cm까지 싸. 그 무게가 4kg면 4kg 보이딩이고, 그 무게를 똑같이 25cm를 했는데 7kg로 만들면 그게 7kg 보이딩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침투하기 어렵죠. 그죠? 이게 EN285 외경인데 유럽은 다 법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팅게, 벨리메드, MMM, 마타차나 뭐 이런 유럽 회사들은 다 EN285 법적으로 그렇게 통과 안 하면 허락 안 해줘요. 또 미국은 S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EN285처럼 성능을 강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논쟁은 지금 뭐 제가 할 건 아닙니다. 이 논쟁은 왜냐면 미국도 아주 합리적이거든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능이. 근데 우리나라 그럼 적재도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EN285도 모든 의료기가 가능한 건 맞아요. 근데 이 S축으로 하게 되면 4kg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4kg 테스트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4kg를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2mm에 1m 미만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4kg의 무게를 이 반으로 우리가 테스트 해봤더니 2mm에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7kg, 이제 EN285의 멸균기는 7kg가 통과되는 거예요. 왜? 보이딩을 7kg를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죠? 근데 7kg를 밀리리터로 얘기하면 2mm에 1.5m예요. 이게 뚝뚝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국내에 이게 적재가 많거든요. 더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미국은 왜 지금 실질적으로 S7가 가능하냐면,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45억 년 지구가 이렇게 왔죠, 그죠? 근데 미국만큼 인류의 가장 부자였던 나라가 없어요, 아직까지. 옛날에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우리 노마인이야, 노마인이야 이거죠. 미국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나 미국 사람들이야.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어떻게 하죠?
라이언 일명 구하기 딱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사람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요 몇십만 명이 달라붙어서 내가 미국인이면 내가 이거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의료기기를 한 번 쓰고 다 버립니다. 미국 사람.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미덕인 나라예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주요 비싼 거는 다 재활용하지만 일반 포셉 뭐 일반 가위 이거 한 번 쓰고 다 버려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요 저는. 수준이.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의 12개국이에요. 전 지구가 지금 220개가 나라가 있는데 12개국이면 얼마나 높은 레벨이냐면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딱 일본 빼놓고. 거의 이제. 싱가포르, 대만 이거 그런 분들은 인구가 적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만 불이 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럽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도 몇 개 없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요 세 개예요. 이탈리아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랑. 이 시즌. 그 정도로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나갔는데도 우리도 못 쫓아가죠. 그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가능하죠. 부유하고. 그래서 의료비가 좀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이리파로처럼 이렇게 현재까지는 7kg가 좀 국내 실정에 맞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되면 폴을 엄청나게 적게 써야 돼요. 그럼 인디게이터도 2배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죠. 하여튼. 근데 이게 다른데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고 멸기기를 사고 일단 구분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스팀 멸기 확인체를 들어봤을 때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EN28로 보시면 이 멸기기 성이 요만큼이에요. SC는 요만큼인데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차피 적게 싸는 게 법이야. 그리고 유럽은 이제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재활용을 많이 하는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멸균기 자체를 성능을 높여서 멸균 물을 많이 넣겠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 때문에 모니터링도 좀 달라야겠죠. 당연히. 이 멸균기를 하려면 BI 테스트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직도 달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다는 걸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점유율로 봤을 때 우리가 S식으로는 거의 90% 80% 사이에요. 근데 ENF는 별로 잘 이해부터 잘 안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국내 실정의 멸균기를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재활용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우리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EN28을 떠나서 저는 보이직을 한 10kg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국내 실정에 맞다면. 근데 우리가 뭐 미국처럼 엄청나게 잘 살아진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인류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를 아직까지 따라가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1900 이제 광복을 하고 48년에 그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이제 선진화를 가려고 하는데 선진화를 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철학적으로 이 높은 곳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오는 여기 그 개발도상국까지의 노력은 한 뭐 2만 정도로 노력이라면 선진국으로 가려면 20만이 필요해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완전히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이게 여러 가지 혼란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다 따라해서 되게 잘했어요. 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이제. 새로운 규정도 뭐 유럽 규정이 있고 미국 규정이 있고 우리나라 자체 규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선진국이라 부르고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세균학자도 많고 간염학자도 많은데 멸균학자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아요. 멸균학자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이게 일상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죠. 하여튼 근데 우리가 EN28와 S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스팀 멸균 형체가 다른 거예요. 보실까요? 이렇게 4kg의 보이딩을 통해서 EN28와 S식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이것만 보면 4kg 멸균기로 만든 S식으로.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이딩은 다 똑같은 보이딩인 줄 알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S식 제품을 샀다고 한다면 멸균물도 적게 드셔야 돼요.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한국 사람들의 멸균기 회사들이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요 기술력이 좀 더 필요해요. 챔버도 좀 더 튼튼해야 돼요. 왜 진공도가 세져야 되죠. 뭐 이 여러 가지. 그리고 장비가 고장 났을 때에도 미리 좀 더 빨리 고장 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관리도 좀 더 철저하게 돼야 돼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 다른 거죠. 이런 보이딩 갖고는 이 제품을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유럽 사람들은 7kg 보이딩을 씁니다. 반드시 이렇게 다른 거죠. BI 테스트 마찬가지예요. S7구로 만들어진 이런 BI 테스트 백이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 회사 제품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 제품은 따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다라고 그냥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 배치 이게 배치거든요. 배치는 뭐냐면 그냥 타입 5를 PCD 안에 넣고서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BI와 타입 5와 타입 4 정확성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얘기하면 BI는 오차율이 66%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5만 돼도 오차율이 35%거든요. 이게 뭐냐면 타입 5를 만들 때 법적으로 0에서부터 3분, 2분 29초까지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3분에서부터 3분 30초까지는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아도 돼요. 3분 30초부터 무조건 변하는 거예요. 요 간격이 35%입니다. BI는 달라요. BI는 1분이면 다 죽거든요. 근데 1분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절대 안 죽습니다. BI가. 그러다가 1분부터 3분 30초까지 이렇게 이 범위가 왜냐하면 BI는 10의 6승 100만 발이 갖고 하는 거예요. 균이. 그래서 이 오차율이 화학적으로 만든 것도 다. 하여튼 그거는 뭐 케미칼 인디게이터 시간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타입 5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확한 거예요. 배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른 거죠. 다른 배치예요. 더 엄격한 배치를 쓰고 이게 약간 쉬운 배치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할 때 보이딩도 이런 7kg 보이딩이 다 존재한다니까요. 스트레스 것도 이거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거에 아무런 이 제조기를 무시하고 적재도 무시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그냥 보이딩은 다 똑같은 보이딩인지 알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정확하게 이런 걸 구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는 늘 제가 했잖아요. 여태까지 따라왔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도 한국만의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쳐서 많은 논문도 쓰고 거쳐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걸 만들어서 1963년 전에 보이야 딕이라는 그 학자가 전 세계에서 이 프리베큐움을 만들면서 엄청난 간염을 해방해 줍니다. 프리베큐움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류의 이 간염의 거의 완숙도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학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세계 인류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고 하면 이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딕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이 1800년대 지배하고 뉴턴이 있고 그런 후에 학자들이 계셔죠. 이렇게 많은 이거를 줬던 것처럼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은 나라는 많아요. 중동 가면 돈 많은 나라 많죠. 근데 그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진국이라는 건 이렇게 높은 학문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제시. 근데 우리도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에도 다 우리도 엄청난 이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8만 대장경, 세계에서 없는 기술들, 그다음에 석굴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문화가 그 지구상에서 거의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화를 좀 늦게 진입하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 우리가 일본한테는 300년 전까지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메이지 주신 오면서부터 밀렸지. 근데 다시 우리가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규격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해야 되고 BI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요거에 맞는 이런 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제조사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런 제조회사들도 우리 국내 제조회사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EN28을 만들지 못하면 절대로 수출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동네 장사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팔면 이게 받아주지. 유럽에서는 EN28처럼 딱 변해야지만이 딱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계 시장에 간다고 한다면 미국도 중요하죠. 미국도 중요하지만 유럽에 그런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수출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팀 이게 다른 거예요. 보이드도 다른 거. 근데 적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적재도 우리가 어떻게 적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실질적으로 멸균기의 성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능이 제대로 돼야 적재도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거를 정확하게 식약청에서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 그냥 프리베큐는 다 승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딩이 어떤 걸 썼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거는 왜냐면 우리 자체에 따라와서 그래요. 후진국적인 사고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정립하면 그러려면 많은 논문들이 나와있죠.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그걸 채착하고 하게 되죠. 일단 보신 것처럼 일단 실제로 대형 스팀 멸균기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보이딩에도 적합하고 멸균물도 DI도 달라야 돼요. 배치 규격에 맞는 걸 해내고 외모가 똑같아서 같은 멸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7kg 뭐 4kg S7로 한 10년 정도 떠들어서 요즘에 큰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보면 EN28호 멸균기를 산 추세예요 요즘에. 실제로 왜? 그게 멸균력이 2배 좋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많이 좀 들어봤어. 근데 소형은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수두께 우리나라에 있어. 왜냐하면 보실까요? 소형부터 보면 소형은 규격이 유럽은 13060을 따라가요. 근데 여기를 들춰보면 한번 볼까요? B 클래스가 있고 S 클래스가 있고 L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외모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약처에서 허가를 줄 때 그냥 다 쪄버려요. 이게 다 멸균기라고. 그런데 제가 뭐 이건 숱하게 얘기하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요. 프리백킨 펄스 진공이 아니면 마약 취급범처럼 해서 이 감옥에 든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비티 이 중력 방식은 저희가 있잖아요. 지금 70년 전에 다 끝났다 이 논쟁이에요. 보이딕하고 딕이 학자가 프리백킹이 아니면 균이 안 죽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 그래비티는요. 물을 멸균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주 특수할 때. 그 외에는 이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S클래스 방식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펄스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사가 이미를 막 만드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방식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유럽은 이런 건 안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 B클래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가 4kg 보이딩이 변하고 7kg가 보이딩이 변할 수 있는 프리백킹 방식만이 이게 B클래스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소형은 이 점유율이 이 N클래스가 99%예요. B클래스를 쓰는 데는 1%도 안 돼. 왜? 한신멸균기가 B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100대 200대도 못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소병원에 깔려있는 건 수십만 대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지금 우리가 균을 제대로 못 죽이고 어설프게 죽이는 멸균기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각통에서 구분 못 해줘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게 안타까운 걸 제가 얘기하는데 일단 이론을 볼게요. 그래서 B클래스 같은 경우는 외모는 못한다니까. 그래서 B클래스를 승인 받으려면 아마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1.5벡타를 뚫고 들어가면 이걸 B클래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미지 1.5벡타를 뚫고 들어가면 이 능력이 어떻게 되죠? 보이딕 7kg랑 거의 맞먹는 능력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워.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걸 B클래스라고 불러주고요. 그래비티는 제가 했잖아요. 그냥 스팀만 넣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거의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요. 멸균을 어떻게 하냐면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고체형만 쓰는 거예요. 포장도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주 특수할 때만 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S클래스가 너무 많아. S클래스라고 해놓고 이거를 보이딕이 변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이딕도 이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전문가들한테 하면 이렇게 다 안 통하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통과를 시켰냐면 요 승원 요 부분을 30분씩 하는 거예요. 승원. 예를 들어서 승원을 30분씩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화학적 인디게이터가 이렇게 견디는 게 오래 견디지 않아요.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5분 안에 견뎌서 그냥 열만 닿으면 변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도 있고 30분 닿아서 변하는 회사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승원을 오래 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학적 인디게이터가 열을 계속 받으면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균은 안 죽는다니까요. 이 허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드 테스트 이론에 보면 어떻게 원문에 나와 있냐면 요 승원을 어떻게 30분씩 하는 게 아니라 요 승원 할 때 하는 방법이 스팀이 들어갔을 때의 온도와 이 챔버 내부의 온도가 같아질 때 10초 안에 올라가지 않으면 보이드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승원을 최소한 2분, 3분 안에 다 끝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르니까 승원을 30분씩 주면 인디게이터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스팀이 닿아야 죽는다는 이 이론이 있다 그랬죠, 제가요.
근데 스팀에 안 닿으면 5시간에도 균이 안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멸균을 할 때 프리백큐um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그죠? 프리백큐um 시대에서는 멸균을 134도에 4분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5분 이렇게 그 이상 하는 건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균이 3분 만에 안 죽으면 무조건 안 죽는 거예요. 1시간 한다 그래서 그건 자기 내 마음의 위안이야. 안 죽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유용한 건 뭐냐면 화학적 인디게이터가 30분씩 10분씩 이렇게 노출되면 변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변한지 않아 내가 균은 죽지 않는데 근데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프리백큐um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죠? 근데 좋은 그 회사 거는 1시간씩 견뎌요. 그죠? 어떤 회사라고 얘기하면 또 내가 또 안 되니까 했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인디게이터 이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그래비티 같은 경우 왜 위험하냐면 멸균을요 134도에 20분 30분씩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열로서 막 인디게이터를 찌듯이 이렇게 그러면 변했으면 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S클래스에서 머물러서 한치도 지금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멸균기에서 다 S클래스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수출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절대로 수출할 수 없고요. 유럽에서도 S클래스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B클래스만 하는데 S클래스 같은 이런 거 아니에요. B클래스 완벽한 펄스를 3번 주는 이런 방식 많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우리나라는 구분하지 않고 다 승인해 주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B클래스는 멸균기가 똑같이 생겼지만 2배 이상 비싸요. 거의 1000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500만 원 하니까 사람들이 병원 일단 녹화를 병원 원장님들은 똑같이 생겼는데 500만 1000만 원 하면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해주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이제 균이 제대로 안 죽는 상태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것도 떠들지 않으니까죠. 근데 점유율이 안타깝다니까 제가 봤을 때요. 보시다 점유율이 A클래스랑 10% 나누지 않아요. 미국은 프리백큐움이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규격을 4kg 보이기 테스트가 변하지 않으면 이거 명기라고 인정을 자체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백큐움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소형의 프리백큐움 자체가 없으니까 유럽 규격을 미국 규격을 갖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고. 그러니까 다 우리는 S클래스나 N클래스만 갖고 있다 보니까 유럽이랑 유사하잖아요. 규정이. 그걸 갖다 써버린 건데. 실제로. 근데 실제로 미국은 제대로 안 해요. 미국은 프리백큐움 펄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인 아예 인정해주지 않아요. 외국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잘 구분해서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B클래스 같은 게 있죠. B클래스, S클래스인데 요거는 거의 이제 앞으로는 참여를 해야 돼요. 요게 우리나라가 80% 정도 갔을 때 우리도 이제 선진국을 맞이해 선진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이 고객에서 고객이 고르는 사람도 잘 골라야 돼요. 우리는 B클래스만 쓸 거다. 이렇게 딱 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싸면 이렇게 써버리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하여튼 그래도 규격을 제대로 알아야 확인 체계도 하고 멸균기를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멸균 테스트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N클래스는 제일 약해요. 여기. 그리고 S클래스는 조금 더 멸균이 좋습니다. 그리고 4kg 보이기는 한 요 정도 수준이 나면 S식 멸균은 요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멸균기 보이기 7kg 보이기잖아요. 7kg 보이기보다 조금 높은 게 EA28의 멸균이고. 그 다음보다 더 멸균이 좋은 건 일상 보니까 B클래스 약간 더 요 정도 수준인데. 근데 멸균기라 그래서 다 똑같은 멸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테스트해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래비티를 딱 돌리면요. 실질적으로 15분 하게 되면 N클래스는 변합니다. 인디게이터에 테스트하면. 펄스를 한 번 하고 나서 3.5분 하면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데 이거는 15분을 펄스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S클래스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펄스를 2번 하면 이제 S축이랑 SO는 같이 변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펄스를 완벽하게 3번 해줘야 이제서야 EM285가 변하고 13060이 B클래스가 변하는 거예요. 이 멸균성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게 다르면 멸균 확인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적재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통으로 다 그냥 똑같이 써버려요. 대형도 다 같이 쓰고 소형도 다 같이 쓰고 아무런 구분은 없는 게 현재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새로운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새롭게 하지 않을까. 근데 원래는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규격이 20년 전에도 있었고 뭐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굳이 애써 들여다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선진국 벽에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느 누가 그걸 갖고 옳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따라하지 않아요. 선진국이라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불편해도 지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편해도 그거를. 그게 한 건데 내 마음대로 막 한다? 이거는 이건 선진국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의료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외균 이렇게 했을 때 환자도, 간염 환자도 거의 죽는데, 실질적으로 소형 지금 병원들은 이런 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멸균기를 한다고 하지만 잘 제대로 죽이지 않고 막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다. 그래서 소형 멸균 확인체계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쓰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B클래스 하는 방법 다르고 S클래스 하는 방법 다르고 A클래스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B클래스는 2mm, 2.5mm 테스트 하게 돼 있어요. 명시 빡 돼 있는 거예요. 근데 SE5는 4kg 보이기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거죠. 단일중공하게 변화를 쓰지 않는 거예요. 얘는 PCB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인디게이터 갖고 변하는 거예요. 타입 5 이런 정도 보시면.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르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체계가 좀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이게 안타까워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10년 안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미래가 뭐 일본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이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은 절대로.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킬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 사람들은 훌륭하다. 그리고 그런 우리도 좋은 멸균기를 이런 거를 B클래스를 잘 못 만들어서 그래요. 이 사람 우리나라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잘. 왜냐하면요, B클래스를 만들면 원래 멸균기가 30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만들면 1시간 반씩 걸리니까 안 사는 거예요. 너무 속도가 이 기술력이죠. 기술은요 3%만 차이 나도요 삼성폰 쓰지 누가 중국폰 안 써요. 100만 원을 더 준다 그래도 안 쓰고 불편하면 안 쓰는 게 기술이에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형 멸균기에 대해서 이제 S7과 E 미터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때가 왔다고. 이제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근데 맞는 거예요. 이거 원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실수로. 그리고 이제 소형 멸균도 1306가 아예 그러면 ST5로 따라가든가, 미국처럼. 안 그러면 이걸 구분하되 B클래스 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개혁해야 될 아마 숙제가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너무 심각한가요? 네. 제가 오늘은 생각.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좀 제가 유머스럽게 해요 막 네, 들었다 놨다 하는데 방송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웃기라 그러고 그게 괜찮아요. 웃겨야 돼. 어떤 사람은 점잖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집에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지에서요. 아니 공부해서 해야지. 제가 속을 공부해서 하나님 의지에서 하라고. 참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는 모르죠. 하여튼 뭐 그래도 저는 다 말을 듣고 해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오늘은 멸균기의 그 규격만 조금 이해해도 아마 되고 지금 책을 저희가 나눠줬고 하는데 제가 칼럼을 좀 써봤어요. 몇 며칠 전에 한 15일에 걸쳐서 썼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스팀 멸균기의 확인 체계에 대한 현주소. 근데 거기는 아주 자세하게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규격의 설명,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써서 사람들이 이제 논문도 쓰고 하면 이제 그 입증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좀 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러니까 멸균력이 좋은 멸균기를 쓰기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환자에게 안전한 게 이게 우리의 목표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멸균에서 들어와서 또 하나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첫째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챔버를 창립하고 처음에는 멸균 인디게이터 전문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도 서류이 없었던 시절이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했어요. 인디게이터도 팔고 장비도 수리하고 맞추기도 팔고 뭐 여자 산부인과 배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팔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멸균기를 그 전문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하나 공부를 할 때마다 제가 가르쳐 주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한 13년 정도 멸균에 이제 그 창업을 하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한 800회 정도는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혼자. 뭐 그러면서 그 800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다 찾아보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수많은 의료기구들을 쓰는데 추적이 안 된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홍길동 환자 왔어요. 근데 그 수술기구를 아예 미국처럼 일회용이면 돼. 일회용이고 고가만 재활용하면 뭐 그렇다 치는데 고가의 장비들을 쓰고 뭐 일수물 쓰고 왔는데 이 사람이 뭐 광우병 환자에서 왔다고 저희가 간염이 됐어요. 그 수술기구를 홍길동이 쏘고 나서 세척을 했어요. 멸균했어요. 그다음에 세종대왕이 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썼을 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기구들을 갖고 왔을 때에 연결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세계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세계 선진국들은 유럽에는 기구 추적 시스템들이 대표적인 회사가 게팅게의 T독 시스템도 있고 미국에도 뭐 스트레스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유럽에는 또 비브라운이라는 뭐 이런 데도 갖고 있고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또 들어와서 20년째 이런 일이 들어왔는데 문에 탁 막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기회가 왔어요. 왜냐하면 JCI라는 이 국제 의료기기 평가에서는 기구 추적 시스템이 안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통과하기. 국내 인증 평가는 그거를 이제 아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병원 평가가 되는데 이 조금 더 선진과 보니까는 그걸 안 되면 이제 확보가 되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 쓰는 이 기구들 이것들을 다 이제 알 수밖에 없지 않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기구 추적 시스템도 잘 돼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멸균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게 맞았더라야지 기구 추적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세척과 멸균기가 어떻게 모니터링이 같이 연관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한 10분 정도 멸균 통합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멸균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의료기구를 추적해 주는 거예요. 또 기구도 관리해줘요. 멸균도 모니터링 해줘야 돼요.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도 알 수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멸균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물건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참 불편한 게 뭐냐면 이 많은 물건들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게 유통기한이 어떻게 끝났는지 다 물관으로 하게 돼야 돼요. 이게 다 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한 시스템이죠.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겠죠. 근데 이런 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 절감이 되고 물품을 통제할 수 있고 환자에게 안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간염 예방에 한 컷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 병원들이 기구 추적 시스템을 제대로 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다 구경 올 걸요. 아유 우리나라.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경을 가는 거죠.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미국이요. 근데 챔버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걸로는 추적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다 수비를 의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챔버의 CT1이란 뭐냐면요. 챔버의 토탈 매니지먼트 시스템 원대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탈로 멸균을 관리해 주겠다는 그렇죠. CT1 이런 건데요. 이 CT1의 특징은 뭐냐면 이 바코드라든지 이런 이 QR코드를 통해서 이 프레이트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이런 프레이트도 이용할 수 있고 이 종이 자체가 프레이트로도 가능합니다. 이 챔버가 인디게이터 전문 회사 보니까 게팅기랑 타이점은 뭐냐면 게팅기 T독은 인디게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게팅기는 장비 회사의 입장에서 추적 시스템을 만든 거고 저희는 이 모니터링의 입장에서 만들 때 모니터링이 약간 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질 자체가 달라요. 종이가 아니에요. 특수 종이에요. 그래서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이걸 프레이트로 이용하겠다는 저희가. 그리고 저희는 챔버는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요. 고열에 건져도 끈적이가 남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에 이 케이스에 딱 붙이면 그대로 딱 떨어질 수 있고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 프레이트.
실질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금은 저희가 뭐 하냐면 이 전자식 이 차트를 다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BID에서는 우리가 자동 판독하고 있죠. BI 딱 깨면은 우리가 UV에서 현관물질 보겠죠. 근데 챔버가 몇 년 전부터 연구한 게 뭐냐면 CI를 자동 판독하는 걸 만들었어요. 곧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판할 건데 세계 최초 이게 CI를 판독해 주는 거예요. 딱 넣으면 성공 시표가 딱 나와요. 바로 넣자마자. 이거 눈으로 했던 걸 이제 이 기기가 해줘서 애매모호한 거가 아닌 정확하게 딱 수치에 하는 거죠. 하여튼 이게 다 연동되는 거예요. 이제 실시적으로 이 BI도 다 연동돼서 꽂으면 확인할 필요 없어요. 컴퓨터 다 들어가 있어요. 결과가 몇 호기에 몇 호짜리가 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부를 추적해주고 관리해주고 장비도 관리해주는 거예요. 장비도 여기 보시면 실시간 여기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뭐 돌아갔는지 이렇게 그리고 몇 분 후에 끝날 건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멸균도 검증해주고 이게 토탈로 해주는 거예요. 토탈 실제로 통계도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 도입의 효과는 뭐 국제적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직원 교육도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수첩 세트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 있고 뭐하고 그다음에 분실됐을 때는 그 표시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의공실에 그게 불이 들어오면 다 모아서 아니면 그게 처리해주는 부서에서 처리해주고 다시 그거를 그거 딱 원상도 복구하면 우리가 현재 고장난 이런 기부가 몇 개, 그다음에 정상된 거 몇 개,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병원에서 1000개의 세트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A 세트를 썼는데 A 교수님이 사달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 몇 번 썼는지 원장님 궁금하겠죠. 이 비싼 거를 얼마나 쓸지 그죠? 이런 것도 일단 통계적으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면서 고민한 끝에 저희가 이거를 한 번에 하면 이게 안 되겠다라고 저희가 작년부터 창안해서 레벨 1부터 7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1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단순한 거예요. 포장하고 멸균 공정만 되고 실시간으로 장비가 가동되는 모습만 보는 게 레벨 1입니다. 레벨 2는 뭐냐면 세척부터 반납, 출고하고 반납하고 공정 요금까지 다 돼요. 그 다음에 전자 차트가 되는 거예요. 전자, 이런 것도 일일이 붙이는 거 없어져요. 그래서 차트 이런 게 레벨 2고요. 레벨 3부터는 이제 진짜로 환자가 우리가 하는 추적이 가능한 그다음에 세트를 단품류 대여 세트로까지 다 관리하고요. 낮게 이런 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환자에 적용하는 게 레벨 3. 레벨 4는 뭐냐면 이 BI와 이런 CI 자동 판독기에 연동돼서 성공 시표를 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수기를 쓰거나 임의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얘가 딱 성공하면 성공을 물고 들어가요. 이런 시스템이 레벨 4고요. 레벨 5부터는 장비와 연동됩니다. 이제 시죠. 장비가 연동돼서 얘가 멈추면 얘도 멈추고 고장났다 하면 걔가 고장났고 이렇게 다 나눠요. 레벨 6부터는 이제 납기 관리부터 관리가 되는 거고 7은 뭐냐면 이 RFID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하는 이런 것까지 7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맞이해야 될 이러한 시대라고 보거든요. 추적 시스템 거슬 수 없어요. 그리고 스팀 멸균 확인 체계 아무리 뭐 거스른다고 해서요.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이 원문이나 이러한 방식들, 미국에서 하는 방식, 유럽에서 하는 방식들, 이거를 우리만 눈 감고 있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좀만 지나면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추적 시스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저는 늦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와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챔버가 그래도 운 좋게 저렴한 비용을 했어요. 지금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되게 비용이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참 낮잠을 자면 잘 되더라고요. 제가요 초창기에 이제 창업을 하고 혼자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장사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때려치고 이거를 그만두고 이걸 다른 걸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병원 전화 왔어요. 장비 사준다. 낮잠 자고 실리에 빠졌을 때 그죠? 근데 이 기부 추적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어디서 전화 온 거예요. 병원에서 이거를 좀 해줄 수 있겠냐 라고 하는데요. 그럼 안 한다 그래요. 우리한테 몇 년을 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내가 뭐 잘해서 됐다 이런 것보다 보면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한 800개 교육을 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그 교육을 하면서 내가 변했던 거고 또 회사 자체도 뭐 내가 열심히 잘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화가 왔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4년 후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 발전이 온 거예요. 챔버가 여기까지. 네, 송 대표님. 이제 여기 말고 주문 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좀 아, 풀어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풀어주시고 또 외부 사람들은 나갈 분이 계시니까 마무리하면서 우리끼리는 좀 뒤에 해도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죠? 여기 또 온라인 분들을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질문 풀어주면. 네. 질문 더 날카롭습니다. 아시죠? 네, 뭐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이 딱 와 계세요. 제가 모르면 네. 혹시 여기서 일단 준비하는 동안에 혹시 여기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여기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먼저 제 거부터 하나 잠깐 풀어주세요. 예. 네. 송대문, 김평중, 가에 네. 풀어줘야 되는구나. 전부 다 못 풀어주나요? 전부 다 지금 일단은 풀었고 이제 본인 컴퓨터에서 네. 음소거 해제는 먼저 이렇게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 되게 감사드리고요. 서울대병원 그리고 삼성의료원, 건국대병원, 성남의료원, 암센터 요공팀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뭐 세브란스, 길병원 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이제 물류 쪽에 중앙부에 계신 분들이시고 저 의공학팀에 이렇게 컨퍼런스인데 제가 좀 사실 좀 저희 입장에서 좀 거리가 좀 먼 부분이라 좀 제가 좀 약간 무식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소형 중형이 되게 지금 보니까 중요한 것 같고 60m 이상 뭐 이하가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기준 유럽 기준과 미국 기준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하셨고 그다음 B 클래스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놓치고 가는 부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배치 모니터링을 유럽은 계속 하고 미국은 안 하고 그런 것도 하셨잖아요 얘기를.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가서 이렇게 얘기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막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대형과 소형에 대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대형은 54리터 이상 소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구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은 그렇게 소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 그리고 평가받을 때 소형은 좀 까다롭더라. 그러면 그냥 없애버려 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숨기고 말고. 예, 없애버리고 그냥 폐기해서 그냥 큰 걸로 써. 이제는 소형도 엄격하게 뭘 해야 돼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냥 버리더라고요 장비를. 예,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소형에 대해서 얘기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잘. 이런 게 좀 안타깝고 제가 시각청에서 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프리베큐um하고 그 그래비티에 대해서 이거를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이해를 왜냐면 지금 깔려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실이 무서울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시각청에서 아마 좀 그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랑 이제 그리고 이 소형이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안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모든 멸균기 회사들이 소형 멸균기에서 EN 1306번을 갖고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미국에 대한 규격은 한 번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잘. 그래서 제가 STO 원문을 찾아보니까 STO는 펄스 방식만, 프리베큐만. 그래비티 방식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비티와 S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소개시켜줄 수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래비티라든지 그냥 단일 펄스 정도, 단순한 정도가 거의 99%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규격이 설명에 편리했던 거예요. 근데 B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최고인 회사인 한신회사에서 B클래스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하면 상황이 잘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B클래스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펄스를 3번 해준다는 게 이 스팀을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약처나 이런 국가에서 그 기업들을 도와줬어야 된다고 봐요. 막 10억씩 저리로 주면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세계로 세출해 나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자체적으로 10억을 벌어서 하는 거는 너무 중소기업한테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내적인 현실도 좀 있죠. 기술도 있고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보고 정도. 또 다른 질문. 다른 분들 혹시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열려 있나? 일단 들리시긴 다 들리시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광고 한번 할게요. 광고. 이런 교육 내용이 저희 그 챔버 멸균을 유튜브에 치면 영상으로 많아요. 우리 교육 우리 한 지금 한 100개 가까이 올렸거든요. 유튜브 영상. 그래서 그냥 챔버 멸균 유튜브에 치면 여기 뭐 중앙목실의 여러 가지부터 해서 멸균의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자유롭게 아마 유튜브 방송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유튜브에서 챔버 멸균이나 이렇게 치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한 100개 정도 더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한 거를 매주 한두 개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게 자료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더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좋아요 구독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2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목표가 1000명 정도 되는 건데 괜찮아요. 왜냐면 코로나 시대에 선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병원에 찾아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요즘에는요. 근데 그거를 뭐 좋아요 유튜브 눌러도 미안하고 해서 그러나 꾸준히 우리가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촬영해서 올려놓자 뭐 그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뭐 질문 우리 의공학과의 선생님들이 멸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혹시 뭐 질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디 갔다 오느라고 일단 갔다 오느라고 강의를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요. 그 멸균 관련해서 피클래스 네. 자꾸 강조하시고 이제 네. 저희가 감염에 대해 이제 막 자꾸 이제 이슈가 되면서 네. 이게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저희 의공팀에서는 환자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와닿지 않아요. 네. 이게 뭐 진짜 멸균돼서 수술장에 올라와서 수술하다가 이 기구 때문에 멸균이 잘못돼서 환자한테 그게 원인이 돼서 감염이 됐다는 보고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추적 시스템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제가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멸균기의 이 규격을 갖고 멸균 확인 체계도 잡아가야 되겠지만 통일성이 있었던 거를 세종대왕이 했던 확률적으로 이거를 통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를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면 이 기구를 써서 저쪽 기구로 갔을 때에 이거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멸균 통합관리 시스템 이러한 뭐 티독이 됐던 이런 것들이 자꾸 보급되면 이걸 찾아내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내가 감염을 찾아냈지만 막 오늘 코로나 걸렸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역추적하듯이 찾아내는데 그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병원도 뭐 간헐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하는 병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통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간염 환자가 있었는데 기구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3배에서 6배에서 계속 찾아 들어가겠죠. 그리고 기구도 이 환자에게 5세트를 썼다가 하면 5세트를 또 다 찾아다가 들어갈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이게 했는지 장비에서 문제였는지 여러 가지를 문제를 삼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또 배치를 안 쓰면 그 타임은 증명할 게 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체계들이 다 정확하게 악과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이거를 다 체계적으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잘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계적인 선진화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과 이런 추적 시스템이 맞물려서 잘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 그렇죠. AI 시대도 오고 데이터가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외국 저기 보니까는 잘 돼 있더라고요. MRI가 몇 번 차이고 이런 식으로 환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를 쫙 갖고 있어서 보면은 이제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면 이제 어떤 병원에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됐고 그렇게 이제 많은 확률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유엠님이 수방도 담당하셨었잖아요. 저희는 감염에 대한 보고를 의공팀까지는 오지는 않아서 체감이 안 갔었는데 혹시 그 유엠으로 계셨을 때 뭐 시술 중에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감염? 그러니까 그거를 멸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문제 때문에 환자가 인펙션이 생겼다는 거를 사실 확인하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대신 이제 어떤 감염이 생겼을 때 이 환자를 두고 이제 역추적을 했을 때 모니터링 가정 중에 이런 것 때문에 가능성으로 해서 아마 감염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다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감염에서. 근데 명확하게 멸균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과정 때문에 이게 감염이 생겼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멸균을 잘 안 하는 아프리카는 간염을 엄청나게 줬어요. 이쪽으로 무방비 상태예요. 그리고 세척도 잘 안 되고. 근데 그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이렇게 인터널도 이렇게 철저하게 안 넣었고요. 보이드도 하는 병원이니까 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엄격해지면서 이 감염적인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꾸 엄격하게 하니까 실제로.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잖아요. 그래비티는 균을 못 죽인 상태에서도 막 멸균을 하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오직했으면 보이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거를 논문화시켜서 안 된다고 딱 정립한 게 1963년 3월 달이에요. 그러면서는 감염률이 확 줄어들고 거죠. 프리베크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1%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독이라는 개념과 멸균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소독은 10의 3승의 개념이에요. 1000번 중에 한 번 실수할 수 있을까 말까. 이걸 소독했다고 하고 멸균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는 10의 6승으로 들어갑니다. 100만 번. 100만 번 만에 한 번 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건 멸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 하는데 인간을 생명을 두고 대충 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100만 번의 할리로 가면 이제 완벽한 멸균으로 가는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너무 아주 그냥 깊이 있게 들어서 이해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현장에서 할 때는 이제 과정 중에 이걸 해야 된다니까 한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과정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괜찮은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감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규정이 물론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환자한테 사용하기 직전까지 세상의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수가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기관에 다 해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가 좀 있어서 빨리 수가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저희는 이제 스테리스를 쓰고 있으니까 미국 기준으로 가져가서 보이딕도 4kg짜리를 쓰고 있는데 혹여라도 거기가 적재량이 많아진다면 용량 대비 많아진다면 그럼 보이딕을 10kg짜리 쓰면서 거기가 통과가 되는 기준으로 만들어서 7kg 자체가 안 되네요. 안 변해요? 여기하고 여기가 맞지 왜냐하면 않으면? 제가 왜 미국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해서 4kg도 변하고 7kg도 변하고 만들 거예요. 근데 미국은 공부할수록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7kg로 만들 수도 있어요. 기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법이 4kg고 적재를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적게 넣고 그게 이론에 좀 있는 게 있냐면 이건 이론 논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포가 커진다고 쳐요. 퍼졌었을 때 왜 무섭냐면 사람들이 이제 멸균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멸균이 134도에서 되는 거지 만약에 스팀을 140도로 올리잖아요. 다시 균이 안 죽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34도대에서 죽었던 거예요. 균이. 그게 3분 만에 죽는 거지. 만약에 스팀을 140도로 올리면 이 포화 스팀이 없는 그냥 건연화 돼버려요. 그럼 건연화 돼버리면 내가 뭐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5시간 하면 비교돼요.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근데 왜 근데 포를 크게 쏴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134도지만 들어가면서 온도가 높아져 버립니다. 그럼 안에 140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독일의 닥터 카이저가 말하는 이론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버리면 멸균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미국이 또 오를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최고 선진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 멸균 이론으로 싸우기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돼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런데도 유럽과 미국이 합의를 못 본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적게 싸기를 바라는 거고. 미국 보세요. 우리나라 들어가는 멸균의 적재의 3분의 1도 안 나요. 근데 뭐 부자니까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부럽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이 안 되니까 이제 유럽에 좀 맞다고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7kg를 변화하면 안 변하게 만들어요. 변하게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건 정직하는 거예요. 그 규격으로 만들고 또 유럽을 수출할 땐 7kg도 팔아요. 그리고 자기네만 하는 거죠. 유럽 수출할 수 있죠. 그죠? 연구소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막 이제 미국이 그렇게 바보 어리숙한 사람 아니에요. 혹시 또 네, 저기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온라인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 제가 오프라인끼리 좀 말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해주신 한 100만 명 정도 되네요. 100만 명 정도 감사드리고 저는 10년 전에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 지금은 멸균학 박사가 되셔서 저희한테 좋은 지식과 정보 주셔서 팬데믹 시대에 많이 감사드리고 온라인에서 이걸로 마치고 다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